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손명란님 들어오셨구나. 네. 네, 어제 이렇게 끝나고 그 뒤에 보니까 마무리가 어제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의 사나이. 여기 나갈 차례예요. 네. 행운의 사나이가 256페이지. 네.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 스티븐 브레이드버리는 동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은 선수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 출전 당시만 해도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 출전했을 때 그는 선두 그룹의 반바퀴 정도 뒤처진 상태였다. 그런데 유력 우승 후보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멀리 떨어져 꼴찌로 달리던 그가 그 모두를 제치고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후일 행운의 역설로 불리게 된 승리였다. 이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기억나던데 저는 막 엉켜가지고 하는데 뒤에서 야, 그거 얼마나 신날까? 신나지 않을까요? 뭔가 신날 것 같아. 복을 많이 진 것 같아요. 복을 많이 짓고 나눠야 돼요. 순간순간 있잖아요. 사악한 있잖아요. 이제, 에고라고 가짜 내가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내가 있거든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이게 사악한 그게 있는데, 이거를 편안하게 있죠. 얘를 그냥 편안하게 같이 잘 달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따뜻거리고 잘 달래라. 근데 얘가 이제 탁 있죠. 나의 이 그 얘가 나에 있어서 얘가 더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야 되는데 얘가 에고가 탁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에고로 사는 거죠. 가짜 나로 사는 게 많아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 그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탁 치고 올라가는데 진짜 나로 있으면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날까요? 막 이제 막 가다가 중간 정도 꼴등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엎어지면서 엉켜 가지고 또 엎어지는 거야. 한 사람이 엎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샹 치고 나갈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기를 옛날엔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요. 앞에 막 질주해서 달릴 때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운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실력보다 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실력보다 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등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등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1 등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사랑을 많이 베풀면 이런 일이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랑을 많이 베풀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네. 브래드버리가 행운을 만난 것은 결승뿐만이 아니었다. 또 있었답니다. 네. 2 차전에서도 먼저 들어온 선수가 실격 판정을 받은 바람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야, 2 등 했다가 준결승에서는 앞서던 선수 3 명이 모두 넘어졌다. 야, 대박이다. 덕분에 그는 어부지리로 결승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다. 이분은 전에 뿌린 게 많나 봐요. 복을 많이 뿌려 놨나 봐. 그러니까는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이야. 그쵸? 그러니까 실력도 그냥 그렇다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운다고 하지만 정말 그 실력과 그 어떤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랑으로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쵸? 네. 사랑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는 험난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쵸.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쵸.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뭔가 연습은 한 거예요. 그쵸.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주 6회 훈련을 해 왔다. 5시간씩 주 6회, 7일 중에 6회를 훈련한 거예요. 게다가 이전에 출전한 불운의 올림픽들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별로 그전에는 결과가 별로 없었나 봐요. 이제 주목받던 1994 년에는 1000m 경기 예선에서 탈락했고 1998년 대회에서는 올림픽을 이틀 남기고 식중독에 걸렸다. 야, 이틀 남기고 식중독에 걸렸어. 2000년에는 그러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다 2000년에는 목표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 은퇴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은퇴까지. 식중독이 걸렸다는 거는 몸은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불안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복을 많이 쌓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기까지도 했었는데, 야, 그러다가 딱 그만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고민까지 하고 심각하게 목 부상 당하고 목뼈에 금이 나고 목뼈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은퇴를 고민할 정도 같으면 아마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도 많이 베풀어야 되지만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쵸? 하다 포기하면 내 손해구나. 하다 포기하면 내 손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행운이 팡팡 쏟아져요. 올림픽이 끝난 뒤 브레이드 버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행운이잖아요. 행운은 그냥 오진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데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운은 뭐예요? 내가 베풀었을 때 다시 이게 내가 베푸는데 어디다 베풀어요? 온 세상에다 베푸는 게 나한테 베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게요. 네.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베풀어서 운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결승전이 시작된 지 그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사랑을 써야 돼요. 그쵸? 네. 결승전이 시작된 지 1분 30초가 될 때까지도 내가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행운은 얻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행운을 얻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꾸준히 노력했다는 사실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했을 때 내가 그냥 운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메달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10년 동안 꾸준하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때요? 꾸준하게. 근데 자기 개발하는 거에 꾸준하게. 뭔가 내가 안 되는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는 좀 미련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일을 내가 붙들고 있어. 그건 미련한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펼쳐져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온라인에 맞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어제는 보니까 누가 우리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일찍 들어가서 영화를 보려고 그랬더니 요새 영화를 안 찍는가 봐요. 그 영화 감독이요. 그러니까 찍어서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서 온라인에 맞는 어떤 영화들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맞는 뭔가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이 이 온라인에 딱 맞는 일을 20년 전부터 했다는 거가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래서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빨리빨리 뭐예요? 접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내가 자기 개발하는 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딱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 뭘까요? 저도 막, 뭐라고 하는데 머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혜정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뭐라고요? 뭐? 댓글을 채팅방에 써보세요. 뭐라고? 의식성장이에요? 강아리님 의식성장이랍니다. 네, 공부, 네. 서영경님, 서영경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서영경님 공부, 의식성장, 의식공부, 네. 네, 맞아요. 그쵸. 네. 아유 하고 있잖아요. 그 에고가 있잖아요. 가짜 내가 딱 발동됐더니 에이씨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살짝 생길 때도 있어요. 저도 생길 때가 있어요.
전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저도. 그런데 안 놓쳐요. 절대 안 놓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의식이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나 꿈도 달라져요. 꿈의 크기도 달라지거든요. 모든 것들이 의식이 쫙 올라가잖아요. 의식 수치 있잖아요. 우리 민지님 들어오셨으니까. 네. 오늘 의식의 밝기 있잖아요. 사랑의 밝기가 0 에서부터 20, 30, 50, 75, 100, 125, 150, 175, 200 쫙 있어요. 의식의 밝기가. 여기 쫙 올라갈 수 있는 일은 꽉 잡아야 돼요. 그쵸? 꽉 잡아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높아지잖아요. 올라가 있는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선택하는 눈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게 100 층까지가 있어요, 빌딩이. 그럼 1 층에서 보는 세상은 고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 층에 올라갔어. 근데 10 층에서 보는 세상이 또 다르고요. 100 층까지 올라가서 보는 세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반경이 넓게 보이고 높게 보이고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애들이 막 모르고 쫄랑쫄랑 막 이래 막 가고 장난치고 막 가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떨어지는데, 계단이 있어서 떨어지는데 애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장난치고 막 살아가면서 삶에 막 장난치고 살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살아갈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가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딱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차분해지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오늘 또 들더라고요. 들다가 말다가, 들다가 말다가. 아직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 모든 거는 결정돼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그런 거는 쪼끔씩 알겠더라고요. 이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딱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잠깐 잊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모든 주변의 환경으로 봐서나 내가 살아온 거로는 봐서나 여러분들이 원하고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편안하게 믿고 있으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막 불안해하는 순간순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의식이 쫙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맞는 환경, 거기에 맞는 내가 꿈을 꿈의 크기도 달라지고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도 달라지고요. 꿈의 크기부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에너지, 사랑, 의식 공부가 뭐예요? 사랑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이 돼. 제가 착 175에 착 걸려 있다가 요거가 인제 내려놔지는 과정이, 그게 한 1 주일 정도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가 안 봤죠. 안 봤어요. 계속 안 보다가 본격적으로 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탁탁 부딪히는 게. 이것도 내려놔 놓고 그냥 사랑으로 편안하게 나를 사랑으로 보는 거죠. 내가 자존심에 나한테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열심히 내 역할 충실히 하면서 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의식 공부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딴 거는 놓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는 보상은 결국은 이 에너지 사랑은 나기 때문에, 세상도 나라 그랬잖아요. 그 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의식 공부만은 꼭 붙들고 해야 된다. 의식 공부가 뭐예요?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 내가 사랑인 것을 아는 거. 온 세상이 사랑이고 내가 사랑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찾아야 사랑이 회복이 된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딩동대. 3살 이전에 예. 사건을 찾아야 돼요. 네. 우리 민지 님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수업 듣잖아요. 일요일 날도 수업 있어요. 그죠? 수업 있는데 그냥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아니야." 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나랑 비슷한데?'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다 '내 얘기구나.' 그런 거야. 처음에는 '저거 내 거 아닌데?' 저 내 거 아니라서 지겨운, 처음에 저는 지겹지는 않았어요. 왜 호기심이 '아 저렇게들 사시는구나.' 인제 이렇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겹진 않았었는데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덜어 있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다 내 얘기야. 다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근원으로 근본적으로 밑으로 에너지로 딱 가잖아요. 근원으로 내려가면 다 내 거예요, 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 거구나.' 하고 잘 듣잖아요. 내 거가 찾아져요, 나의 경험들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거. 그러다가 '이건 것 같은가?' 할 때 인제 또 질문하고 막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민지님 질문지 냈습니다, 선녀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조바심 타시면 오히려 그게 나쁘니까 편안하게 사랑으로 계시면 됩니다. 네. 그쵸? 예. 뭐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쵸? 예. 우리 그 위드 아닙니까? 그쵸? 네. 위드를 믿으면 됩니다. 위드를 믿는 거는 나를 또 믿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될 거는, 내가 사랑이 회복되는 거는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내시 할 때도 있긴 하네요, 저한테 제가 화가 났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랑이 회복이 되려고, 이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고 3살 이전의 사건으로 그냥 있잖아 이러고 가잖아요. 그럼 이 생이 연결되잖아요. 그것도 해결하려고 또 오잖아요. 아,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그쵸? 네. 네, 여기 한 달 낙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29,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 행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으니 씁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해빙을 알기 전, 노트북을 사기 전에 전자제품 매장에 간 적이 있었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신용카드를 만드시면 노트북 가격에서 15만 원을 빼드려요. 엄청 많이 빼는 거죠. 신청서 몇 장만 쓰시면 돼요. 할인이라고 그 단어 하나에 귀가 팔랑거렸다. 15만 원씩이나 100만 원 넘게 쓰게 될 생각에 기분이 별로였는데 마침 잘 됐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 앞에 기나긴 고난이, 행분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먼저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서명을 몇 차례 반복하는데 10분이 걸렸다. 다음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로 20분을 썼다. 그리고 매장에서 할 일이 없이 30분을 기다린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고객님, 신용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기관에 전화해서 의료보험 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해요. 슬슬 짜증이 밀려왔다. 하라는 것이 왜 이리 많아?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할인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기서 15만 원 할인 받으려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할인 한번, 예,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다.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기관에 전화를 걸고 서류를 요청하는데 또 한참의 시간을 썼다. 매장 직원의 솔깃한 제안을 들은 뒤 1시간 30분이 흘렀고 결국 나는 어이없이 통보를 받았다.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서 오늘은 카드 발급이 힘들겠습니다. 야, 막, 응? 쏘고 기다리고 짜증나는 것도 참고 있었는데 발급이 안 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실컷 기다리게 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라는 말이 나왔어. 무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하는 거는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아, 내 거라는데 하면 안 되고요. 내 거 무시. 아, 그럼 내가 무시. 내 거라는데 이 무시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되뇌이면서, 그러니까 생각만 했어요. 말을 내뱉었어요. 글로 썼어요. 다 똑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작은 짜증과 내가 짜증이 살짝 났어. 큰 분노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작은 짜증이나 살인까지도 똑같은 거래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여기에서. 우리는 보이는 행위,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보이는 행위만 큰 건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에너지로는 똑같이 작동이 된 거예요. 그쵸? 에너지로는 똑같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작동하는 거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시가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와서 정가를 다 주고 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필요한 노트북은 사지도 못하다니 비참한 기분이었다. 빈손으로 매장을 나오는데 온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있죠. 상황이 있었잖아요. 작성해야 되고 복잡하게 기다려야 되고 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어서 편안하게 있었다면, 내가 사랑인 거예요. 편안하게 있었다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그냥 뭐 즐기면서 다른 전자제품도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편안하게. 그쵸? 편안하게 기다려서, 그래? 오늘 안 되면, 그럼 뭐 내일 또 하죠. 월요일날 서류 대해서 다시 한번 기다리죠. 이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짜증이 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무시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한 거예요? 저기서 무시를 주려고 이 매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저기 밖에서 이 상황이 무시를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시당한다고 내가 느낀 거잖아요. 그럼 누구 생각이라 그랬죠? 내 생각이죠. 예, 밖에 있는 상황이 나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상황은 그냥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근데 내가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순간순간 감정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라는 걸 떠올랐을 때 무시를 딱 잡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안 좋아.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뭐예요? 과거에 언제 또 내가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는가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시라는 걸 써놓고 언제 내가 무시라는 느낌을 또 느꼈지? 또 느낀 걸 찾아가는 거예요. 또 느낀 적을 다 찾아보면은요, 또 많아요. 요 매장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일이 아니에요. 느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라는 걸 찾아서, 그러니까 무시했는데 또 어땠어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참한 기분이 들은 것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어릴 때나 비참한 기분이 있었던 적이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이런 게 딱 잡히잖아요. 상담하실 때.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스님이 계셨거든요. 스님이 저희 선생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스님이 몇 년 전에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들으면서 같이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이 생긴 지가 6년이 됐나 7년이 됐나 7년 전 6년 전 7년 전이었는데 그 같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느끼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 스님 꽤나 괜찮은 스님인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막 자가용 이런 그냥 차가 아니라 자가용을 사주실 정도로 막 이렇게 그 큰 절에 찾아가시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거를 모르시대요. 모르시는 거 있죠. 막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한 3, 4년 됐을 때니까 3년 정도 좀 지났을 때인데 모르시는 거예요. 쿵쿵 치고 올라오시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여자친구하고 있는데 뭐가 푹 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뭐가 툭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고 이 여자친구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황당하게 뭔가 푹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게 있잖아요. 원리예요. 요거 찾는 원리. 이거를 쫙 찾아내신 게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를 샥 전환시키는 거. 쫙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찾고서 이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 전환을 딱 시켜야 되는데 제가
배운 게 있어 가지고 3 년이면 풍어를 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년 지나면 풍어를 읊는 거거든요. 안 빠지고 3 년을 들었어. 매주. 매주 들었는데 3 번씩 들은 거는 5년 뒤부터 선생님이 2015년 가을부터 3 번씩 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대구랑 서울 하실 때도 제가 2 번씩 계속 들었던 거예요. 서울도 가서 듣고. 그래서 3 번을,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2 번을 또 막 들은 게 있어 가지고 뭐 서당계 3 년에 풍어를 읊고, 그쵸. 네. 분식집 3 년에 라면도 끓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고서 스님한테, 스님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황당하게 푹 뭔가 있잖아요. 상처받고 뭐가 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요. 스님이라서 빨리 찾으시더라고요. 그 중학교 때 당신이 그 체육 선생님한테 가만히 있는데 막 주먹으로 배를 푹 맞았대요. 근데 그 느낌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맥락하시진 않고 떠나셨습니다. 한 번 강의 듣고. 그걸 맥락을 바꾸고 에너지를 바꾸셨어야 되는데 그 해결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님이라서 빨리 찾으시는 거 "어 그런 경우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기똥차다.' 저희 선생님이 발견한, 알아차리신 이 에너지의 모든 것들의 근원에 있죠. 에너지를 사랑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신 건데, 그 사건은 찾았어요.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아 그랬구나. 내가 옛날에 대구에 왔을 때도' 옛날에 6살 때 대구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것들을 지금 또 느끼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 가지고 표현을 못 했던 거를 지금 막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제가 있는데, 이게 표현 안 한 게 더 나은, 그때는 미숙해서 안 했더라면 지금은 표현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괜히 이게 탁 뭔가 치고 들어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그냥 있을 거는 있는 거고 내가 할 역할은 역할이고 모든 것들은 정해진 대로 가는데 '나는 내가 사랑으로 회복이 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제 알겠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 그냥 뭐 어땠든지 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뭐예요? 무시. 비참한 기분이다. 그럴 때는 비참한 기분을 느꼈던 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있었을 때 왜 비참한 기분을 느꼈을까? 상황을 보면 상황이 비참한 기분은 내가 느낀 것이지 비참한 기분을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밖에서 외부에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안 받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욕하면 "에이씨." 하고 같이 있죠. 씨발레발, 씨발레발 하잖아요 같이. 막 하잖아요. 그쵸? 어?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제가 더 점점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그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그냥 나만 쳐다보고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냥 돌아가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고. 그쵸. 그냥 편안하게 사랑으로 뭔가 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75의 강을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에 쫙 넘어가면서 좀 더 사랑으로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무시당했을까?' 했더니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넌 시간을 낭비해도 돼." 이건 뭐예요? 죄책감. '그래도 돼.' 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도 하면 안 되죠. 30 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참하다. 20 에서 올라왔군요, 30 으로. 근데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서 나를 자책하는 거야. 15만 원을 할인받고 싶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기다려야지." 씁쓸했던 그 경험을 털어놓으며 서윤의 생각을 보았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서윤이 흑갈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넘겼다. 그 손길을 따라 진주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느낌에 답이 있네요. 홍 기자님은 스스로에게 1시간 반 내내 나는 지금 돈이 없다를 입력하고 계셨던 셈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비참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돈이 없으면
무시할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것도 돈이 없었던 것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거죠. 돈이 없게 만든 것도. 그것도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될 것들이에요. 왜요? 어릴 때 환경에서 엄마 아빠가 돈이 없었다든지 없었던 환경에서 내가 쇼크를 쫙 받아서 에너지를 쫙 가지고 왔다든지 이거를 다 재맥락해서 사랑으로 다 이게 맥락을 바꿔야 돼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게 정답인데 그거는 스스로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스스로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이제 물어보세요. 연락 주세요. 7467 322 하나요?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느낌 이게 다 뭐예요? 과거에 뭔가 영향을 받고 내가 하는 것이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돈이 왜 없는지 혹시나 없다면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 일요일이네요. 12 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남았죠? 오늘 일요일 오늘 지나면 오늘까지 5일 남았네요. 야 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네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더 큰 맑고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야 됩니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